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체 수요라는 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약간 불안해지기 때문인데 이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더 비싼 월세 쪽을 사람들이 선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전세 쪽으로 조금씩 다시 넘어오게 돼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이 월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서 오늘 소장님과 이 월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KB부동산이 조사를 해보니까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119.3을 기록했는데 이게 2015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요즘 진짜 뭐 월세값 계속해서 오른다, 전세가 월세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전세 사기 때문이다, 이런 걸 또 이유로 꼽는 것 같은데 이 전세 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전세 사기 여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세 보증금 몇 억을 집주인한테 일종에 맡겨놓고 나중에 집을 나갈 때 돌려받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보증제도, 허그 제도가 있으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 사기가 지금 폭발적으로 크게 이제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들이 이 전세 보증금이 이런 제도 하에서도 안전한 게 아닐 수 있구나라는 막연한 걱정. 그것과 이제 월세는 사실 원래 대비하다 보면 전세랑 월세랑 비교하면 전세가 월등히 좋거든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해보는 월세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선택하는 거는 지금 당장 무조건 손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손해보는 행위를 지금 스스로 선택하느냐? 이거는 전세 사기 여파가 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전세 사기가 가장 큰 이 월세 선호의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이 월세 수요가 증가를 할 거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부동산 어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도 월세가 더 늘어날 거다, 또 월세값이 더 상승할 거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 결과 표를 좀 던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전세에서 월세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도 월세 선호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분위기를 쫓아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죠. 보증금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는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날리게 되면 내 거의 전 재산을 날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은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이제 많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월세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극단적으로 막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쪽으로 막 다 몰리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쏠림 현상은 조금씩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월세 쏠림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거다. 또 이렇게 볼 거라고 하는 분들의 또 그 근거 중에 또 하나가 내년에 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도 좀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러면 공급 물량도 월세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입주 물량과 연관성을 따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우리가 그 입주 물량 가지고
사실은 연관성을 지을 때는 전세를 연관성을 많이 지었죠. 전세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네. 네, 근데 그걸로 열세를 집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이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하지, 아파트는 사실 이제 너무 큰 액수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월세로 가기에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입주 물량 따질 때는 빌라, 오피스텔이 아니거든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따른 뭐 연관성을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월세 전환율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이 전월세 전환율,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건가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그 율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전세 1억이 월세로 전환될 때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아파트 경우는 한 3%대 정도 됐거든요. 월세로 전환되려면 3%면은 1억이면 300만 원, 3%면 3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월로 나누면 한 25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세로 5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열세 전환율이 6%가 되는 거예요. 1억에 월 50만 원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세 대비 월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고, 월세 쪽으로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 수요가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좀 계속 오르면서 한 4%대라고 하는데, 네. 소장님, 그러니까 3%대부터 4%대까지 곧 이제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네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문제는 뭐냐? 많은 분들 또 우려를 좀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게 월세 수요가 늘어서 월세값이 오르면 또 전세값이 오르게 돼 있고, 그러면 또 이 전세값이 집값 상승을 밀어 올리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뭐 요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는 전세와 월세의 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다. 전세와 월세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라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해야 되나? 대체 수요입니다. 그렇죠. 예. 같은 임차에서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선택하면 전세를 선택하지 않죠. 그럼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월세가 올라가면 전세가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글쎄요. 어떻게 대체수에서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전세와 월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냥 뇌피셜인 거예요. 네. 대체 수요란 말이에요. 대체 수요. 대체 수요에 의해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값이 지금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요게 전세 값이 올리지는 않고 오히려 전세 값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집값도 올라간다라는 논리는 통하지가 않는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때 이게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체 수요라는 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약간 불안해지기 때문인데, 이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더 비싼 월세 쪽을 사람들이 선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전세 쪽으로 조금씩 다시 넘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금이 3억이나 4억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전세 사기 위험이 있을까요? 10억에 3, 4억이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전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임차인들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왜 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치나요? 전세 사기는 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매로 산 거를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안 돌려준다는 얘기는 내가 매매를 포기하고도 이득이 생기는 구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이. 근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4억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매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내 집을 10억짜리 집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건 돌려주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사기 여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를 선호했는데 월세는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에 나온 매물들은 가격도 싸고 전세 사기 당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우리나라는 특히나 임대차 보호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원래 지켜져 있는 매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물건이 위험한 거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 쪽에서 전세 쪽으로 다시 전환되는 그 상황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전세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다시 그때부터 전세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다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는 건 사실 매매가 전세가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가 수요가 늘어서 월세값이 오르다 보면은 전세값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전한 전세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서 월세 수요의 이 선호 현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소장님의 이제 정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워낙 이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 뭐 고액 월세도 늘고 있다. 월세 수요가 이제 뭐 전세 수요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그렇다면 과연 평생 이렇게 월세로 트렌드가 바뀌는 건지 소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월세, 전세, 매매 가격과의 또 이런 연관성도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